바쁜 일상 속에서 나만의 시간, 온전히 나를 위한 시간이 간절하게 느껴질 때가 있으신가요? 숨가쁘게 달려오느라 잠시 나를 잃어버린 것 같은 기분이 들 때도 있고요. 오늘 소개할 책은 김신지 작가의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다입니다. 이 책은 작가가 일상 속에서 느끼는 소중한 순간들의 기록을 담았습니다. 우리가 바쁘게 살아가면서 잊고 지내기 쉬운 시간의 가치를 다시금 일깨워 줍니다. 김신지 작가는 이전 작품인 평일도 인생이니까와 기록하기로 했습니다를 통해 평범한 일상 속에서 특별함을 발견하는 방법을 제시해 왔습니다. 이번 책에서도 마찬가지로 일상에서의 작은 순간들을 소중히 여기고 그 속에서 행복을 찾는 여정을 담고 있습니다. 해야 할 목록이 아닌 시간을 선택하며 그 선택이 우리 삶을 더욱 기쁘게 만들어줄 수 있음을 강조합니다. 이 책에서 작가는 일상에서 마주치는 사소한 것들에 대한 깊은 관찰력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지나치기 쉬운 순간들을 포착하고 그 안에서 반짝이는 의미를 찾아내는 모습이 정말 감동적입니다. 일상 속에서 느끼는 소소한 감정이나 풍경을 통해 독자에게 지금 이 순간의 소중함을 일깨워줍니다. 우리가 바쁘게 살아가면서 종종 잊고 지내는 여유의 중요성도 새삼 느끼게 됩니다. 시간을 내어 자신을 돌아보고 주변의 소중한 것들을 다시 바라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습니다. 책,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다를 통해 일상 속에서 작은 행복을 발견하는 방법을 배울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 책의 일부를 들려드릴게요. 오늘도 행복 소리책과 함께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오늘 하루가 다 내 것이었으면 누군들 잘 살아보고 싶지 않을까? 일터에서 모멸감을 참는 것도 삶이 견디는 것이어서는 안 된다는 걸 알면서 견디는 것도 잘 살아보고 싶기 때문이다. 누군들 사는 것처럼 살아보고 싶다는 마음이 없을까? 그게 어떤 상태를 뜻하는지 명확히 알지 못하면서도 우리는 늘 꿈꾼다. 지금 이 삶으로는 부족하다고. 기대감에 눈뜨고 만족감에 잠드는 하루가 내게도 가능해진다면 그 삶은 얼마나 애틋할까? 나를 써야 할 바로 그곳에 제대로 쓰고 있다는 느낌. 내가 있어야 할 바로 그 자리에 있다는 느낌은 얼마나 충만한 기쁨일까? 회사에서 나는 자주 그런 생각을 했다. 화장실 3번째 칸에 앉아서 서로의 표정을 가려주는 파티션 안쪽에서 고개를 숙인 채 사람들이 떠난 회의실에서 한숨을 돌리면서 진짜 살아보고 싶은 삶을 내 마음속에서만 숨겨두었다는 것. 그건 믿는 구석인 동시에 일터의 고단함을 이겨내게 해주는 상비약 같은 것이기도 했다. 스스로 선택한 지금의 시간을 잘 딛고서 다른 시간으로 건너가고 싶었다.
일터에서 배우는 것들, 동료들과 일하는 즐거움, 함께 이룬 좋은 결과를 앞에 두고 느끼는 보람도 귀한 것이었다. 일하는 나에게 중요한 건 언제나 장점이 얼마나 큰가 보다 견딜 수 있는 단점인가 하는 것이기도 했고, 문제는 연차가 쌓이고 책임이 늘어날수록 그만큼 일에 써야 하는 시간도 비례해 늘어나면서 시작됐다. 20명 남짓한 팀이 꾸려지고 팀장을 맡게 되고 새로운 책임들이 주어지면서 그동안 일하면서 어렵게 찾아놓은 시간의 균형이 무너진다는 게 느껴졌다. 주말에도 휴가지에서도 메신저를 꺼놓지 못했다. 기껏 시간을 내어 좋은 곳에 와서는 집중하지 못하는 게 미안해 강의 눈치를 보며 몰래 일하다 보면 내가 지금 뭐하고 있는 건가 싶었다. 팀장의 자리는 유능함을 증명하면서 계속 잘 되는 숫자를 보여주어야 하는 자리였다. 동시에 팀원들의 마음을 살피고 문제를 해결하고 업무적인 성장을 독려해야 하는 자리이기도 했다. 할 수 있는 만큼 하고 있는데도 늘 미진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해낸 일은 당연히 해야 하는 일을 한 걸로 여겼고 잘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만 크게 보였다. 여전히 남은 일들이 있고 괴로움을 겪는 팀원들이 있고 해결해야 할 문제가 있을 때 내 최선은 결국 최선이 아닌 듯한 기분. 열심히는 됐으니까 잘 하라는 말이 내내 따라다니는 기분이었다. 그 무렵 몰려드는 일로 일상이 피폐해져 힘들어하던 친구에게 이런 메시지를 남긴 적 있다. 세상에 나를 망칠 만큼 중요한 일은 없어. 이렇게 자꾸 되뇌면서 일해야 돼. 친구는 그 메시지를 둘만 있는 채팅방에 공지로 등록해 두었다. 일보다 내가 중요하다는 말. 힘들면 그 일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말이 간절히 필요했다고. 친구에게 저 말을 건넬 때 나는 느낌표 하나까지도 진심이었는데 정작 스스로에게는 입을 꾹 다문 채 지내던 날들이었다. 그날도 평범한 아침이었다. 거실로 나와 창을 열었는데 바깥에 아주 깨끗한 아침이 도착해 있었다. 입추를 막 지난 즈음이었고 밤새 내린 비가 그친 후였다. 빗방울을 머금은 나뭇잎들은 하나하나 세수를 마친 얼굴처럼 반짝이고 하늘엔 하얀 붓자국 같은 구름이 빠르게 흘러가고 있었다. 창 아래 산책로로 누군가 자전거를 타고 지나가는 게 나뭇가지 틈으로 설핏 보였다. 빵을 사서 돌아가는 길일까? 출근하는 길일까? 아, 출근을 해야 하지. 늦지 않으려면 이제 창에서 물러나 씻으러 가야 하는데 바깥의 풍경을 조금만 더 바라보고 싶었다. 그 순간이었을 것이다. 하나의 문장이 풍선처럼 점점 부풀어 마음을 꽉 채운 것은 아, 오늘 하루가 다 내 것이었으면. 누구의 방해도 받지 않고 메신저나 메일의 알람 없이 창밖만 바라보며 시간을 보내고 싶었다. 그건 이상한 바람이었다. 하루는 원래 내 것인데.
그럼 나는 대체 이 하루를 누구의 것으로 여기며 살고 있는 거지? 오늘을 온전히 내 것처럼 써본 지 너무 오래됐다는 생각이 들었다. 평범한 직장인이 그렇듯 나 역시 하루에 많은 시간을 일에 내어주고 있었다. 아침에 알람 소리가 울리면 무거운 몸을 겨우 일으켜 출근 준비를 하고 회사에 가서 커피로 잠을 깨우고 오늘치 해야 할 일들을 처리하다가 갑자기 터진 사고를 수습하고 회의를 하고 또 회의를 하고 아무것도 못했는데 벌써 5시라는 생각을 하고 야근을 같이 할 사람이 있나 주변을 둘러보고 저녁을 시키고 오늘은 일찍 가야죠. 이것만 하고 저는 들어가려고요. 그런 얘기를 하며 식사를 한 후 다시 자리로 돌아와 집중하려 애쓰다가 못다한 일은 내일 해야겠다는 마음으로 짐을 챙겨 집에 돌아오면 9시. 아침에 눈을 떠서부터 시작한 하루가 3시간 정도 남아 있었다. 3시간. 내 뜻대로 보낼 수 있지만 준비된 체력이 소진돼 무엇도 할 수 없는 시간. 멍하니 누워 천장을 바라보고 있으면 하루 종일 마음의 수면 아래로 가라앉아 있던 질문이 떠올랐다. 시간을 정말 이렇게 써도 되는 걸까? 정신없이 흘러가 버리는 하루로 인생이 채워지는 게 괜찮은 걸까? 예전엔 괜찮았던 시간이 분명 있었다. 퇴근 후에, 주말에, 누구에게도 팔지 않은 시간 속에서 내 삶을 생각하는 것만으로 다시금 회복되곤 했다. 휴일 오후에 카페에 앉아 밀린 일기를 쓰거나 책을 읽을 때, 여행지에서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면 이렇게 살아보자, 저렇게 살아보자 마음먹을 때, 삶에 대한 통제권이 분명 내게 있다고, 쓰지 않은 자유가 내 손 안에 있다고 느꼈다. 내려다본 빈손이 허전해진 건 언제부터였을까? 그 즈음엔 다들 이렇게 살아. 예, 다들은 무사한 건지 자주 궁금했다. 바쁘시죠? 라는 말로 안부를 묻고 시간이 없다는 말을 모두가 입에 달고 사는 세상. 야근 후 하루가 또 이렇게 가버렸다는 헛헛한 마음으로 1시간 뒤면 문을 닫는 호프집 빈자리에 앉아 10분에 한 잔씩 마셔야 해요. 같은 말이나 나누며 생맥주를 들이켤 때 우린 한숨을 쉬듯 때론 화를 내듯 말했다. 이렇게까지 바쁘게 살 필요가 있을까요? 뭔가 이상하지 않아요? 어디서부터 잘못된 거지? 다 큰 어른들이 길 잃은 얼굴을 하고서 망연해질 때 우리는 서로의 거울 같았다. 생각해보면 이상했다. 누구도 원하지 않는데 이렇게들 살아간다는 게, 아무도 만족스러운 얼굴을 하고 있지 않은데 이렇게 살아야만 어떤 만족에 도달할 것처럼 믿고 있다는 게, 이상하기만 했으면 나았을 텐데 시간이 없을 때 나는 가장 별로인 내가 되었다. 바쁘니까 나중에 전화할게 라는 말로 끊은 전화 뒤에 나중은 없었고, 가족의 생일을 잊었고,
살아가며 챙겨야 할 크고 작은 일들이 귀찮게만 느껴졌다. 축하에도 위로에도 진심이 담기지 않았다. 마음의 여유가 없으니 누군가 내게 써주는 마음이 부담스러웠다. 재택근무를 할 때면 모니터에 코를 박고 일하느라 옆에 있는 강의 농담에 웃을 틈도 없었다. 참다 못해 짜증을 내기도 했다. 지금 그럴 때가 아니야. 지금은 뭘 해야 할 때였을까? 마음이 비좁아진 만큼 삶의 반경이 계속 좁아지는 느낌이었다. 그래서 나는 어쩌자는 걸까? 바쁘니까 나중에 사과하고, 바쁘니까 나중에 웃고, 바쁘니까 나중에 살기라도 하려는 걸까? 그 무렵 누군가 내게 다가와 왜 금방이라도 모든 걸 망쳐버릴 것 같은 얼굴을 하고 있느냐고, 지금 뭐가 제일 필요하냐고 물었다면 나는 망설임 없이 시간이라고 대답했을 것이다. 내게 필요한 건 시간뿐이었다. 이런 마음으로 지내지 않아도 되는 시간. 비로소 삶이 내 것처럼 여겨질 그런 시간. 시간이 생기면 하루를 어떻게 쓰고 싶어? 혼자가 된 밤이면 일기장 여백에 틈틈이 진짜 가지고 싶은 시간에 대해 적어보곤 했다. 괴로운 것을 피해 뒷걸음질 치는 인생 말고 좋은 것을 향해 한 걸음이라도 내딛는 삶을 살고 싶어서. 그런 물음을 떠올리는 것만으로 덜 쓴 희망을 발견한 사람처럼 조용히 기뻐졌다. 내 마음대로 보내도 되는 하루라면 알람 없이 일어나고 싶었다. 천천히 커피를 내리고 읽을 시간도 없으면서 헛헛한 마음을 채우려고 주문해둔 책들을 읽고 싶었다. 회사 메신저를 수시로 들여다보지 않아도 되는 오후를 보내고 싶었다. 비가 많이 왔는데 거긴 괜찮으냐는 엄마의 전화를 붙잡고 실없는 수다를 떨다가 지금 고향집엔 어떤 나무에 열매가 맺혔는지, 어떤 꽃이 피었는지 그런 소식을 전해 듣고 싶었다. 해질 무렵 하루 중 내가 제일 좋아하는 시간대에 목적 없이 오래 걷는 산책을 하고 싶었다. 그저 창밖을 더 바라보고 싶었던 그날 아침처럼 내가 바라는 건 다 사소한 것들이었다. 시간이 생기면 쉽게 할 수 있지만 시간이 없을 땐 세상에서 가장 어려워지는 일. 회사를 다니면서도 그런 여유를 마음에서 길어 올리는 사람들이 많다고. 문제는 생산성이라고. 도무지 정이 붙지 않는 말이다. 예전 같으면 남과 비교하며 나를 나무랄 이유부터 찾았을 텐데 더는 그러고 싶지 않았다. 내가 힘들다는데 왜 그 감정을 저울에 올려놓아야 하나. 일에 마음이 계속 깎여 나가는데도 이 정도로 힘들다고 말해도 되나 망설이며 살 수는 없었다. 병원에서 자주 겪는 일처럼. 아프면 말씀하세요 라는데 얼마나 아파야 손을 들어 그렇다고 말해도 되는지 모르겠어서 눈물이 흐를 때까지 참는 버릇.
내 고통에 민감하게 반응하기보다 얼마나 참을 수 있는지 견뎌보는 마음. 참으면 복이 안 오는데, 병이 오는데. 평일도 인생이니까 라는 책을 썼을 때 말하고 싶었던 건 평일의 하루를 소중히 여기는 게 곧 인생을 소중히 여기는 일이라는 말이었다. 내가 보낸 하루하루가 모여서 평생이 될 테니까. 삶은 결국 우리가 어디에 시간을 썼느냐일 것이다. 나를 웃게 하는 데 쓸 수도, 참게 하는 데 쓸 수도 있겠지. 무엇이 되었든 내가 어떤 시간을 보냈는지가 어떤 인생을 살았는지 말해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면 적어도 이런 기분, 이런 마음으로 지내는 시간은 아니어야 했다. 삶의 시간표를 새로 짜야 할 때였다. 오늘 행복 소리책은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